안녕하세요. 좀 아는 아저씨의 생활의 꿀팁입니다. 오늘은 2025년에 새롭게 바뀌는 제도 9가지 준비했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미리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겠다 싶은 내용들 준비해 보았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시고 지금처럼 항상 행복하고 건강한 나날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2025년에 달라지는 혜택 및 제도 9가지 중에 전 국민 누구나 두세 가지 이상은 해당될 텐데요. 일반적으로 달라지는 제도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그리고 특히 65세 이상 복지혜택, 기초생활수급자 복지혜택 등 2025년 내년에 달라지면서 알아두시면 도움될 만한 내용들 모아보았습니다. 시청하시기 전 좋아요, 구독 꾹 한번 눌러주시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저소득층 바우처 제도가 변경됩니다. 먼저 영양 취약계층 농식품 바우처가 시범사업으로 일부 지역 시행했는데요. 전국 시행됩니다. 지급은 가급일 지급인데요. 1인 가구는 월 4만원 지급되고요. 4인 가구는 8만원에서 10만원 정도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문화누리 카드가 올해 13만원 지원에서 14만원 지원으로 변경됩니다. 둘째, 이번에는 얼반 에어 모빌리티 도심항공교통이 새로 생깁니다. 뭔가 거창하지요? 쉽고 편하게 말해서 드론 택시를 말합니다. 얼반 에어 모빌리티 도심항공교통은 드론 택시라고 통일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론 택시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택시와 같은 개념인데 하늘을 날아서 이동하는 교통수단입니다. 뭔가 점점 미래를 살아가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의 기술 개발을 올해까지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상용화한다고 합니다. 이 드론 택시가 상용화되면 직선거리로 하늘을 날아서 출퇴근이 가능하니까요. 출퇴근 시간이 상당히 단축될 것 같다고 예상합니다. 비용은 대략 10만원 이상은 될 것 같은데요.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비행사가 없는 완전 자율 비용이 되는 2025년쯤에는 2만원 내외의 교통비로 탑승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 저는 이 부분 얘기 들으면서 어릴 적 공상과학 영화에서 상상만 한 것들이 현실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드론 택시의 형태는 드론 방식 택시, 비행기형 택시, 자동차의 날개가 달리는 자동차형 택시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셋째, 국민연금이 인상됩니다. 2024년 7월부터 국민연금 납부액이 4.5%가 인상되었습니다. 2025년에도 7월까지는 인상된 금액으로 납부하셔야 하고요. 내년 7월에 또다시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국민연금은 매년 7월에 기준소득5래가 상하한액이 변경됩니다. 참고로 기준소득5래는 최근 3년간 평균소득 변동률을 반영하여 조정합니다. 이렇게 인상되었으므로 최고 납부액은 전년보다 24,300원이 인상된 55만 5,300원까지 인상된 금액으로 납부하시게 되고요. 최저금액은 1,800원이 인상된 35,100원을 매월 납부하게 됩니다. 받는 분들은 물가 상승률이 반영된 3.6% 인상된 금액으로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62만 원을 그동안 받았다면 올해는 22,320원이 인상된 64만 2,320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정리하자면 납부금 인상은 4.5%이고요. 받는 금액은 3.6% 인상된 금액으로 받습니다. 이와 함께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다면 국민연금연계 기초연금 감액 금액을 확인해 두셔야 하는데요. 2025년 기초연금의 150%인 51만 5,270원 이상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되고요. 최대 50%까지 감액됩니다. 넷째, 건강보험료 납부자 중에서 내년에 회사를 퇴직해서 지역가입자가 되시는 분들은 지역가입자 건보료 줄이는 방법은 꼭 한번 체크해 두셔야 하는데요. 퇴사를 아직 안 했거나 막 했다면 이미 계속 가입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지역가입자가 되었을 때 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인데요. 최대 36개월, 3년간 퇴직 이전 수준의 보험료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도 제법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보고 안 보고에 따라서 이 제도 활용이 가능한데요. 신청을 못하면 제가 보기에는 돈이 줄줄 새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사항은 지역가입자가 되고 첫 번째 납부 고지서를 받은 다음에 납부 기한에서 60일, 즉 2개월이 지나기 전에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자격은 퇴사 전 18개월 이내 직장가입자 유지기간이 총 12개월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신청은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하시면 됩니다. 재산이 아주 많지 않다면 해당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때는 건보료가 자연히 줄어드니까 줄어든 금액으로 납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건보료 줄이는 꿀팁들은 오른쪽 위에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꼭 한 번쯤은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만 65세 노인 혜택으로 신설된 것과 기준 중위소득 기초연금이 인상됩니다. 먼저 노인 전용 평생교육 바우처가 신설됩니다. 총 8,000명에게 지원되고요. 연간 35만원 지원됩니다.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는데요. 화면 참고 바라고요. 기초연금은 2025년에는 1960년생이 신청하셔야 하고요. 단독 가구는 33만 4천원에서 34만 4천원으로 인상됩니다. 인상 금액은 대략 8천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속보로 알려드렸지만 저소득층 노인 중 중위소득 50% 이하는 2026년에는 기초연금이 40만원 인상 예정이고요.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생계급여 수급자라면 중복수급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한꺼번에 40만원 바로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단계적으로 생계비에다가 매년 10만원, 20만원, 30만원, 40만원 이런 식으로 지급될 것 같습니다. 2027년까지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분들에게 기초연금으로 40만원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근로소득 기본공제가 올해는 110만 4,320원이었는데 2025년에는 111만 2,300원을 바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는 노노케어, 보육시설 봉사, 공공의료 복지시설 등 공익활동형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하루 3시간, 월 10일간 11개월 봉사하고요. 월 29만원을 받습니다. 교육시설 학습보조 지원 또는 공공행정 업무 지원 등의 사회서비스형은 65세 이상이고 일부는 60세 이상도 가능합니다. 하루 3시간, 월 20일, 10개월 근무하고요. 월 76만 1,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섯째, 기초생활수급자인 생계급여 수급액이 인상되고요. 주요 제도 개선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인상되는데요. 1인 가구는 최대 71만 3천원에서 76만 5천원으로 인상, 2인 가구는 최대 111만 8천원에서 125만 8천원으로 인상된 금액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나머지 가구는 화면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요 제도 개선 4가지는 먼저 자동차 소득 환산율 4.17% 적용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현행은 1600cc 미만 승용차 중 차량 10년 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이었는데 앞으로는 2000cc 승용자동차 중 차량 10년 이상 5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도 생계급여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조금씩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는데요. 현재는 부양의무자 연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시 수급자 탈락되었는데요. 올해 이런 분들 좀 계셨지요? 내년부터는 부양의무자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시로 완화되어서 수급 사각지대가 조금이라도 해소되었습니다. 올해 탈락하신 분들 재신청 해보셔야 합니다. 노인 근로소득 공제가 완화되었는데요. 현재는 75세 이상 분들이 근로소득이 있다면 20만원 공제해주고 나머지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해서 소득 인정액을 계산했다면 내년에는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하향했으므로 65세부터 74세까지의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가 현재는 월 6천원에서 월 12,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활근로 인원이 현재 6만 9천 명에서 7만 2천 명으로 3,000명 확대되고요. 자활급여도 3.7% 인상되는데요. 근로유지형은 일 32,980원, 월 최대 85만 7천 원을 받고요. 사회서비스형은 일 5만 6,270원, 월 최대 146만 1,000원, 시장진입형은 일 6만 4,220원, 월 최대 167만 원을 받게 됩니다. 새로 신설되는 내용으로는 탈수급 시에 최대 150만 원의 자활성금금을 지급하는데 탈수급 후 6개월 근로활동 지속 시 50만 원 지급, 1년 경과 시에 추가로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일곱째, 공공심야 약국이 부활됩니다. 정확하게는 좀 더 많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공공심야 약국은 시범사업으로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정부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약국을 말하는데요. 원래는 2020년 1월 1일부터 운영되었지만 예산 문제로 사업이 중단되어서 심야 약국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산 지원을 받아서 본 사업으로 운영되니까 시범사업 때보다도 대략 3배 이상 많은 곳에서 운영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참고하실 사항은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약 성분이 공공심야 약국하고는 좀 다르다고 하니까 편의점 판매 약보다는 공공심야 약국이나 일반 약국을 활용하시면 더 안심이 될 것 같습니다. 공공심야 약국은 1년 365일 연중 무휴이고요. 공휴일에도 운영이 됩니다. 이 부분은 노년층이나 아기들이 있는 집에서는 많이 도움이 되고 조금은 더 안심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8째, 내년부터는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 문자 자체를 차단하는 방식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예산 6천억을 투입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해서 문자 발송 시스템을 보류하고 차단하는 AI 시스템을 도입하여서 기존에 24시간이 걸리던 것을 10분 안에 차단할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 문자를 원천 차단한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에 보이스피싱 범들이 활용했던 AI 목소리나 얼굴 인식 등을 사칭하는 수법을 막을 수 있는 장비도 도입한다고 하니까 조금이나마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째, 분리수거 및 배출인데요. 참 까다로우면서도 헷갈리는 분리배출입니다. 잘못 분리해서 과태료 처분도 받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 주변에서는 아직까지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 분이 없어서 조금은 느긋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단속되어서 걸리면 과태료 처분을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받는 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물병이나 페트병 등 용기 제품을 보면요, 언젠가부터 색색으로 붙어있던 라벨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내년부터는 제품과 포장재 등을 쉽게 분리배출하고 재질도 재활용이 가능한 재질로 바꿔서 만들어야 합니다. 일회용 포장재도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재를 사용해야 하는 규정이 새로 생깁니다. 이것은 우리 같은 소비자들보다는 제조사에서 잘 만들면 우리는 그런 종류를 사용하면서 분리배출에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행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